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차 된 30대 여성입니다. 결혼 전 시어머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남의 인생 부러워 말고 내 인생 살라고요.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결국 불행해진다고 하셨죠. 하지만 정작 남의 인생 부러워하고 시기하던 사람은 시모였습니다. 앞에서는 효부인 척, 세상 쿨한 시모인 척 하더니 뒤로는 온갖 시기 질투에 남들이 하는 건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특히 시할머니를 오래 모시고 사셔서 대단하다 생각했던 제 생각을 단번에 깨뜨린 사건이 있었는데 시모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본인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시댁은 시할머니와 시어머님 그리고 남편과 신우 이렇게 네 식구였어요. 아버님은 예전에 돌아가셔서 안 계셨고 제가 결혼 전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어머님이 시할머님을 모시고 사는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고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할머님은 나이가 많으셨는데 다리가 불편해서 혼자 외출은 어려우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하루 24시간 할머니 옆에 붙어서 이것저것 다 챙겨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말이 쉽지 실제로 매일 이렇게 사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안 힘드세요? 힘들긴 이게 내 할 일인데 다들 힘드냐고 물어보는데 하나도 힘든 거 없어. 어머님하고 내 사이가 얼마나 좋은데. 얘기 들어보니 어머님은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부터 할머님을 모시고 사셨다고 했는데 그 긴 세월 힘든 일도 많으셨을 텐데 제 앞에서 하나도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 후 시댁에 가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시댁에서 부르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아주 가끔 시댁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주말에는 저희 둘이 데이트하라고 어머님이 찾아오시는 일도 없었고 전화도 안 하셨는데 결혼 전 저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였어요. 자식들 결혼시켰으면 알아서 살게 해야지. 뭐 그렇게 찾아가고 참견하고 피곤하게 사나 몰라. 진이야, 안 그러니? 네, 편하게 해. 나도 여자고 며느리고 또 시어머니로 살고 있지만 솔직히 시댁에서 자꾸 부르고 하면 피곤하잖아. 나는 너희 결혼하면 정말 터치 안 하고 살 거야. 내가 연락이 없다고 너무 서운해하지는 말고. 알았지? 처음엔 인사하는 자리라 그냥 저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보니 어머님은 정말 연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전화하길 바라지도 않으셨고요. 전화와 용건이 있는 사람이 하면 된다고 하셨고 자주 봐야 친해지는 게 맞긴 하지만 서로 바쁜 거 아는데 편하게 살자고 하셨습니다. 남편의 동생인 신우도 시모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도 나중에 결혼하면 며느리 되는 건데 시댁에서 자주 오라고 하면 싫을 것 같아. 그러면서 저더러 너무 애쓸 필요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서 솔직히 너무 좋았습니다. 결혼한 친구 중 시댁과 자주 왕래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시댁은 특별한 날 아니고는 일절 연락이 없었습니다. 얼마 뒤 신우는 회사 근처로 집을 얻어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전부터 독립해서 혼자 사는 게 꿈이었다며 작은 평수의 원룸을 얻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댁에 가면 시할머님과 어머님 두 분만 계셨고 혹시나 종일 집에만 계시는 어머님이 힘드실까 싶어서 잠깐이라도 남편과 시댁에 들르곤 했습니다. 남편은 유독 시할머니를 잘 따르고 좋아했는데 저도 예뻐해 주셨어요. 시댁에 갈 때면 어머님 드리려고 홍삼 캔디를 꼭 사서 갔는데 어머님은 이상하게도 저한테 올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 그럼 가볼게요. 또 와. 네, 할머니. 또 올게요. 저기 진이야. 네, 어머님. 시모는 갑자기 저를 한쪽으로 부르셨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네 이러지 말라고 했잖아. 네?
뭐가요? 자주 올 필요 없다니까 왜 이렇게 신경을 써? 저희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그래도 앞으로는 내가 부르지 않으면 굳이 올 필요 없어. 너희 아직도 신혼인데 둘이 재미나게 살아.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저 힘들고 귀찮을까봐 혹시라도 억지로 이러는 걸까 걱정이 되어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친정 식구들과 함께 해외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언니와 형부가 친정에 온다고 해서 남편과 주말에 갔는데 여행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라카이? 숙소도 알아봤는데 여기 봐봐. 괜찮지? 우와, 너무 좋다. 그런데 좀 비쌀 것 같아. 돈 걱정을 왜 해? 우리가 다 예약할 건데. 언니는 저보다 공부를 잘해서 변호사가 되었는데 형부도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서로 일하느라 바빠서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날 오랜만에 다 모이니 좋았고 언니와 형부가 길게 휴가를 쓸 수 있다며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경비는 언니가 낸다고 했는데 엄마의 환갑 기념으로 여행을 가자고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날짜를 맞춰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시댁에서 저녁을 먹기로 한 날, 저와 남편은 퇴근 후 시댁으로 갔습니다. 이날 친정 식구들과 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은 역시나 기분 좋게 잘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기로 했어? 보라카이요. 거기 물 깨끗하고 좋다던데. 네, 다음엔 어머님 모시고 갈게요. 할머님도요. 말만 들어도 기분 좋다. 그런데 신우가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언니는 좋겠다. 우리 엄마는 복이 없어서 자식들이 해외여행도 못 보내주는데. 가족들이 다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들으니 뭐라고 해야 하나 난감했고 괜히 말 잘못했다가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서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신우는 한숨을 푹푹 쉬면서 좋겠다는 말을 자꾸만 반복했고 남편이 나서서 그만하라고 하면서 신우도 더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아가씨. 언니 바빠요? 괜찮아요. 왜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돈 모아서 엄마 여행 보내주는 거 어때요? 신우는 갑자기 시모 여행 얘기를 하며 돈을 모으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얼마가 좋겠냐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에 20만 원? 저는 혼자 내니까 언니 오빠는 2배로 내요. 그게 공평하죠. 그러지 말고 그냥 말 나온 김에 이번에는 엄마도 바로 여행 보내드리고 다음부터는 돈 모으는 건 어때요? 어느 세월에 돈 모아서 여행 보내드리냐고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바로 대답하긴 좀 그래서 남편과 잘 상의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 혼자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런데 퇴근 후 집에 가서 남편에게 신우가 했던 말을 하려는데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회사에서 아가씨한테 전화 왔는데 어머님 여행 보내드리자고 하네? 나도 통화했어.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어? 어떻게 하긴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했지. 가까운 곳이라면 얼마든지 보내드릴 수 있지만 신우는 유럽을 얘기했습니다. 시모가 전부터 유럽 여행을 가보고 싶다고 했다면서 유럽은 일주일로는 부족하고 더 길게 보내드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거기다 어머님 혼자 여행 가는 건 위험하고 또 길도 모르시니까 신우도 같이 가겠다고 했답니다. 둘이 가는 거라 비용은 2배가 되니까 훨씬 더 부담이 돼요. 남편이 당장은 안 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올해엔 나갈 돈이 좀 있어서 저희는 여행 갈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엄마 환갑이기도 하고 여행 경비는 언니와 형부가 내기로 했으니 부담 없이 가기로 한 거였어요. 그래서 신우가 계획에도 없던 유럽 여행 얘기를 꺼냈을 때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 역시 신우에게 저희 사정을 잘 얘기하고는 다음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큰 돈을 내는 건 부담이 되니 달에 얼마씩 모으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잘 얘기해서 어머님 여행은 내년에 보내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제 슬슬 여행 갈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너무 오랜만에 해외를 가는 여행이라 살짝 설레기도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신우와 통화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이날은 주말이었고 둘 다 약속이 없어서 늦게까지 자다가 아침 겸 점심을 먹으려고 일어났는데 신우에게 전화가 왔길래 남편에게 핸드폰을 줬습니다. 자기야, 아가씨 전화. 주말에 무슨 일이지? 여보세요? 왜? 야, 뭐가 너무해. 그 얘긴 다 끝났잖아. 너 계속 말 그렇게 할래? 우리가 사정 얘기 다 했잖아. 왜 이렇게 철없이 구냐? 이날 남편은 한참을 신우와 통화했는데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남편은 저에게 신경 안 써도 된다면서 혼자 화를 삭히는 것 같았어요. 시댁에 갔을 때 신우와 남편은 자주 티격태격했는데 제 눈엔 언제나 신우가 대들고 남편이 참는 걸로 보였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그랬죠. 남편은 되도록 시댁 일로 제가 신경 쓰는 일은 없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제 귀에 들어오기 전에 알아서 해결하려 했고요. 신우와 통화를 하고 나서 저까지 기분이 상할까 염려스러웠는지 혼자 참다 잠시 나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얼마 뒤 저희는 예정대로 친정 식구와 함께 보라카이로 여행을 갔습니다. 남편과 신우의 통화 내용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시간이 나서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바쁜 언니와 형부도 따로 시간을 냈고 무엇보다 엄마 환갑을 축하하려고 만든 자리여서 티내지 않고 기분 좋게 비행기를 탔습니다. 남편도 신경 쓰지 말고 이왕 여행 온 거 즐겁게 지내다 가자고 해서 잠시 잊고 신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저희는 주말에 시댁으로 갔는데 기념품 산 것도 드리고 할머님이 남편에게 보고 싶다고 전화를 하셔서 겸사겸사 갔습니다. 신우도 저희가 시댁에 간다고 하니 시모의 연락을 받고 시댁에 와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쁜지 선물을 보고 이게 뭐냐며 트집부터 잡았습니다. 은영아, 너 왜 그래? 아니, 공짜 여행 갔으면 선물이라도 좋은 거 사오지 이게 뭐야? 언니랑 오빠는 여행 경비 내지도 않고 몸만 간 거라며. 그럼 여윳돈 있었을 텐데 고작 이런 거 사왔어? 선물은 나름 신경 써서 산 거였습니다. 그래도 시댁에 드릴 거라 현지에서만 살 수 있는 걸로 골랐고 싸구려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남편이 고른 선물인데 신우는 남편에게 얘기를 했지만 눈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때 남편이 나섰습니다. 남편은 싫으면 받지 말라고 했는데 신우는 투덜거리면서도 선물을 챙겨갔습니다. 그런데 시모의 표정을 보니 좀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그걸 본 신우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굳이 나서서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빠, 우리 집도 좀 신경 써라. 신경 안 쓴 건 뭔데? 언니네만 신경 쓰고 결혼하면 다 그런 거야? 실망이야. 그러자 시할머니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결혼했으면 자기 배우자 챙기는 게 첫 번째야. 시댁이고 친정이고 다 챙기는 건 어렵다고.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엄마가 할머니 모시고 사는 건데 안 그래? 전부터 느낀 거였지만 신우는 시할머니한테 버릇없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아서 편한 건 알겠는데 제가 볼 땐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좀 많았어요. 그래도 저에게는 신우이라 지켜만 봤는데 다행히 남편은 신우이가 버릇없게 굴 때마다 매번 혼을 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냥 한마디로 철딱서니가 없었습니다. 저는 시댁을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신우이와 마주치는 일도 거의 없어서 다행이었는데 신우와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었어요. 신우이의 성격을 보면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잘 지낼 수 있는 게 아닌 걸 잘 알고 있었기에 그냥 기본만 하자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갑자기 시할머니를 하루만 봐달라며 전화를 하셨습니다.
네, 어머님. 내일 바쁘냐? 아니요, 내일은 집에서 쉬려고요. 어머님은 갑자기 약속이 생겼다며 저에게 시할머니 좀 부탁하자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몸이 불편하셔서 거동이 어려웠기 때문에 어디 가시려면 부축이 필요했어요. 집안에서는 상관없지만 나가실 땐 누군가 옆에 있어야 했죠. 그리고 나이도 많으셔서 혼자 두시면 안 됐기에 저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마침 일요일이기도 하고 특별한 일도 없어서 남편과 같이 일요일에 시댁으로 갔어요. 시할머니는 저와 남편을 보자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아이고, 어쩐 일로 왔어? 주말인데 집에서 쉬지. 엄마가 오늘 외출하신다고 하셔서요. 할머니가 보고 싶기도 하고. 잘 왔어. 우리 진이는 못 본 새 더 이뻐졌네. 정말요? 그럼 나 거짓말 안 해. 시할머니는 저를 따로 방으로 부르시더니 보석함에서 마음에 드는 걸 골라보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 진이는 액세서리 안 좋아해요. 반지랑 목걸이도 있는데도 안 하고 다닌다니까요. 지금 안 해도 뒀다가 나중에 하면 돼. 너무 나이 들어 보이나? 요즘 디자인은 아니지? 아니요. 다 예뻐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날 시할머니는 저에게 자꾸만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주 목걸이랑 팔찌 하나를 받았는데 힘들게 밥하지 말라면서 맛있는 거 시켜 먹자면서 용돈까지 주시더라고요. 아침 일찍 와서 아침부터 점심 그리고 저녁까지 먹었고 집에 가기 전 할머니와 동네 한 바퀴 산책도 했습니다. 밖에 나와보니까 좋으시죠? 좋네. 바람도 선선하고. 어머님하고 매일 나오신다면서요. 그런데 시할머니는 제 말에 아무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집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늦었으니 그만 가보라고 하면서 말이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내일 출근들 해야지. 그럼 슬슬 들어가요. 그런데 어머님이 늦은 시간까지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해서 그만 가봐야 했는데 남편이 시모에게 전화를 걸려던 그때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운영아, 나 지금 엄마한테 전화해야 하니까 내가 다시 전화할게. 아니 오빠, 그것 때문에 전화했어. 엄마 오늘 안 들어와. 뭐? 엄마 어디 갔는데?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는데 알고 보니 어머님은 하와이로 여행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건 시할머니도 모르고 계셨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하와이를 가다니? 북옥 하와이 말하는 거야? 온천 가셨어? 아니, 진짜 하와이. 비행기 타고 하와이 갔다니까? 말도 없이? 그렇게 됐어. 그럼 언제 오는데? 한 달 살게 하러 갔으니까 한 달 뒤에 오겠지. 뭐? 돈은? 하와이에 한 달 살게 하려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엄마가 개모임하는 게 있었나 봐. 그래서 이번에 돈 타서 간 것 같던데? 암튼 그렇게 알고 있어. 남편은 신우와 전화를 끊고 시모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는데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너무 황당했어요. 제가 회사 다니는 걸 알면서 아무 대책도 없이 막무가내로 떠난 어머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행 가신다고 하는데 제가 못 가게 할 사람도 아니고 다만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셨으면 이렇게 기막히진 않았을 겁니다.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시할머님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인데 어머님은 아침 일찍 친구들 만나고 온다고 하고는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할머님은 저희가 모셔야 했고 시댁에 계속 있을 수 없어서 할머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 후 남편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는데 나 신경 쓰지 말고 내일 둘 다 출근해. 그건 아니죠. 할머니 먼저 어떻게 계시려고요? 여태 혼자 잘 있었는데 뭐. 네? 아니야. 암튼 나 밖에 안 나가고 집에만 있는 건 괜찮으니까 출근해도 돼.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회사에 얘기해서 잠시 쉬기로 했어요. 남편은 이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회사를 빠지는 게 눈치가 보인다고 했기에 제가 할 수 없이 회사에 얘기했습니다. 한 달 내내 쉬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대신 재택으로 근무를 할 수 있어서 회사에 양해를 구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시할머니와 잘 지내보자고 생각했고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니까 불편한 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남편은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저한테 계속 미안해했습니다. 진이야, 오늘 힘들지 않았어? 하나도. 나 일하는 동안 할머님이 옆에 앉아서 사과도 깎아주셨어. 그래도 불편하지? 아니라니까. 진짜 괜찮아. 그런데 그때 시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 엄마! 미리 얘기도 안 하시고 이게 뭐예요? 그렇게 됐어. 미안. 할머니는 어떻게 하고 계셔? 걱정 마세요. 진이가 잘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아이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저희 둘 다 회사 가야 하는데 이러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그동안 진이한테 뭐 힘든 일 시킨 거 있어? 여태 편하게 살았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럴 때 부려먹으라고 며느리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남편과 시모가 통화하는데 대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시모는 계속 저에 대해 안 좋게 말씀하셨어요. 용진이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결혼하고 나서 어쩜 네 처가밖에 모르냐? 내가 그동안 터치 안 하고 살아서 편했지? 이제 진이 걔도 좀 알아야 돼. 시할머니 모시고 사는 거 얼마나 힘든 건지. 홍삼 캔디 들고 어쩌다 한 번씩 와서 시간 보내고 가는 거 좋은 거지. 종일 있어봐라. 아니다. 이제 한 달 내내 같이 있어보면 알겠지. 얼마나 짜증나고 힘든지. 엄마, 무슨 말이 그래? 내가 틀린 말 했어? 나 여태 네 할머니 모시고 살았어. 나도 이제 좀 쉬고 싶다. 이건 나한테 주는 선물이니까 그렇게 알고 할머니 알아서 잘 챙겨. 엄마 졸려서 이만 끊는다. 그렇게 남편이 전화를 끊었는데 시할머니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나쁜 건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시모의 말만 들어보면 정말 그동안 시모가 시할머니 모시고 사느라 힘들어서 여행을 떠나신 건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시모의 말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알고 난 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날 시할머니한테 그동안 시모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얘기를 다 듣고는 남편과 저는 너무 기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할머님은 지난 일을 말씀하시면서 눈물까지 보이셨는데 남편도 그간 이 일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나 신우 앞에서는 아닌 척하며 지냈고 안 그래도 시모가 낮에 집을 비울 때가 많은데 괜히 말 잘못했다가 더 심하게 하면 어쩌나 싶어 할머니는 그동안 참고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알던 시모의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모는 자기 인생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어릴 적 집안 사정상 잠시긴 했지만 부모님과 떨어져 지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할머니 집에서 지냈는데 시할머님을 보니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나서 더 잘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때도 할머니에게 예쁨을 많이 받았는데 시할머니도 저에게 무척이나 잘해주시니 어릴 적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할머니와 지내는 동안 어머님께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궁금했는지 몇 번이나 전화를 하셨죠. 여보세요? 나야. 네, 어머님. 별일 없어? 네, 아무 일 없어요. 아무 연락이 없어서 혹시 무슨 일 있나 싶어 전화했어. 여기 별일 없어요. 할머님도 잘 계시니까 걱정 마시고 푹 쉬시다 오세요. 시모는 제가 당연히 너무 힘들다며 언제 오냐고 전화라도 할 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힘든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좋았어요. 원래 시댁 식구라고 하면 어렵고 불편해야 하는데 시할머님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꼬박 한 달을 시할머니와 같이 지내면서 저희는 엄청 친해졌습니다. 제가 시할머니와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남편 역시 흐뭇해했고요. 할머니는 저한테 반찬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셔서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 제 요리 실력도 많이 늘었고
저녁이면 남편과 함께 동네 산책도 거의 매일 하면서 할머님이 너무 좋아하시니 저희도 좋았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그 시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건 시할머니와 많이 친해졌다는 점이었어요. 남편이 어릴 때부터 할머님을 잘 따랐다고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후에 도착한 시모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제가 할머니와 너무 잘 지내고 있고 또 제가 할머니로부터 아주 큰 선물을 받은 걸 알게 되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토음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딱 한 달 동안 재택근무를 하기로 한 거라 바로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시할머니는 시골에서 올라오신 친척분들과 같이 계셨기에 저는 마음 편히 회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님이 저희 집에 계시니 시모는 그게 너무 좋으셨나 봅니다. 저한테 여행 잘 다녀왔다고 하시면서 전화를 하셨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 안 봐도 표정이 어떤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어머님, 여행은 즐거우셨어요? 그럼 하와이 너무 좋더라. 니네도 한번 가봐. 저희는 신혼여행으로 다녀왔잖아요. 하참 그랬지? 아, 그리고 너희 선물도 사왔는데 우리 언제 볼까? 시모는 집에 할머니가 안 계신데도 저한테 전화하셔서 전혀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여행 얘기와 선물을 빨리 주고 싶다고만 하셨죠. 어머님,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안 궁금하세요? 뭘 궁금해? 별말 없으니까 잘 지내고 계신 거겠지. 너 설마 고작 한 달 같이 지내놓고 내 앞에서 힘들다고 말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예, 난 여태까지 모셨어. 내 앞에서 힘드네만에 이런 말 하지 마라. 그럼 저희 집으로 오시겠어요? 할머님도 저희 집에 계시잖아요. 너네 집엔 왜? 선물 사오셨다면서요. 일단 나 여행 다녀와서 너무 피곤하거든? 며칠 쉬다가 내가 다시 전화할게. 할머니가 그동안 저희 집에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으셨고 시모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분명 며칠 쉬다가 전화를 한다고 하셔놓고 하루 만에 시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퇴근 후 저는 남편과 함께 집에 왔고 평소처럼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현관 초인종을 누군가 급하게 눌러댔습니다. 어머, 뭐야? 누구지? 누구세요? 그런데 빨리 문을 열라는 소리가 들렸고 목소리를 들어보니 그건 바로 시모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급하게 문을 열었는데 엄마! 네 할머니는 어디 계셔? 어디 계시냐고? 시모는 급하게 시할머니를 찾으셨는데 그 뒤로 신우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만나서 온 모양이었어요. 시모는 시할머니를 보자마자 따져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 그 땅 뭐예요? 저한테 땅 있는 거 말씀도 안 하시고 그거 정말 진이한테 주셨어요? 시할머님은 시골에 땅을 조금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저에게 주셨어요. 친척분들이 다 알고 있는 땅이었고 저한테 주신다며 서류 정리를 하게 되면서 친척분들과 시모가 통화를 했을 때 시모의 귀에도 들어가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 내가 주었다. 저는요? 여태 어머님 모시고 산 저는요? 날 모시고 살아? 네가? 저는 결혼하고 시할머니가 화내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시모에게 정말 크게 화를 내셨어요. 너 말은 바로 해라. 네가 날 모신 게 아니라 네가 내 집에서 얹혀 산 거겠지. 어머님! 그러자 뒤에서 가만히 있던 신우가 시모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엄마한테 어떻게 이래? 엄마 그동안 고생한 건 생각 안 해? 어떻게 이제 막 시집온 새언니한테 땅을 줄 수 있어? 나도 아니고. 야, 재훈형, 너 조용히 못해? 네가 뭘 한다고 나서? 남편은 신우에게 그만하라고 했지만 신우는 오히려 더 했습니다. 오빠나 조용히 해. 오빠는 엄마 안 불쌍해?
결혼하고 어떻게 언니네 가족만 챙겨? 오빠는 엄마가 정말 걔를 하는지 그것도 몰랐지? 엄마 걔 없어. 그거 부을 돈이 어디 있는데. 엄마 여행 내가 보내줬어, 내가. 언니랑 오빠가 안 하니까 내가 한 거라고. 우리 엄마 평생 할머니 모시며 사느라 고생만 해서 내가 안 쓸어서 보내준 거라고. 신우의 말만 들으면 정말 시모는 평생 고생만 하신 분 같지만 사실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시할머니는 저희와 지내는 게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간 시모가 시할머니를 방치했거든요. 그러니 이 짧은 기간 동안 저희와 지내면서 너무 행복했다고 하셨던 겁니다. 남편도 그동안 시모가 할머니 모시고 사느라 고생한 줄 알고 있었는데 시할머니에게 들어보니 젊은 시절 시부는 직장 생활하며 돈을 꽤 벌어서 여유 있게 사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시모가 다 까먹었다고 했죠. 시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시할머니는 시모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대신 시모와 같이 살기로 해서 합가를 한 거라고 했는데 같이 살면서 처음에는 그래도 잘 챙겨줘서 고마웠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시모는 시할머니한테 돈을 받으면 나가서 쓰기 바빴다고 했어요. 남편과 신우는 이때 학생이라 아침에 학교에 갔다가 학원까지 마치고 들어오면 오후 늦게나 되니까 시모가 낮에 뭘 하는지 전혀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할머니와 종일 같이 있었다고 생각했대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던 저는 신우가 버릇없게 저러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아가씨, 뭐야? 언니는 가만히나 있어요. 내가 언니 좋게 봤는데 사람이 어쩜 그래요? 친정부모만 부모예요? 결혼했으면 우리 엄마도 언니한테 부모 아니냐고요. 그러면 우리 엄마도 모시고 여행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말이 틀려요? 에이, 친정부모만 부모죠. 어머님이 어떻게 제 부모예요? 제가 용진 씨랑 결혼 안 했으면 어머님하고는 남인데. 아니에요? 뭐라고요? 기억 안 나요? 그때 아가씨가 저한테 한 말이잖아요. 아가씨가 말한 그대로 똑같이 말했는데 들어보니 어때요? 기막히죠? 뭐야 이게? 오빠가 얘기했어? 나랑 통화한 거 언니한테 다 말했냐고! 오빠는 그 나이 먹고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해? 왜 우리 용진 씨한테 그래요? 그날 다 들렸어요. 아가씨가 너무 크게 말해서 가만히 있었는데도 다 들렸다고요. 친정 식구들과 보라카이로 여행을 가기 전 신우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던 날이었어요. 그날 신우가 전화로 남편에게 하는 말이 다 들렸지만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통화를 하던 남편이 저를 보고는 되게 난감해했고 고개도 못 들길래 아는 척을 하기 좀 그렇더라고요. 남편이 그날 신우에게 엄청 뭐라고 하기도 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날 신우가 저한테 또 친정부모님 얘기를 꺼내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내용 그대로 신우와 똑같이 다시 말해줬습니다. 신우는 그날 제 남편과 통화하며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 갑자기 전화해서는 무슨 소리야? 대체 남의 부모는 왜 챙기는데? 그 집 식구는 언니 보고 챙기라고 해. 오빠는 우리 엄마 챙겨야지. 야 임마! 그런 말이 어딨어? 맞잖아. 언니네 엄마가 오빠 낳았어? 부모는 낳아준 사람이지. 완전히 남인데 뭘 그렇게 자꾸 챙기는 거야? 아무리 결혼했어도 구분은 해야지. 언니가 아무리 좋아도 완전히 남인 언니네 부모를 왜 우리 엄마보다 더 챙기는 건데? 이날 남편이 엄청 열받아서 혼자 화를 삭힐 정도였는데 신우는 본인이 저런 식으로 구분해서 말해놓고 제 앞에서는 시엄마도 부모라고 했으니 제가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우이가 말한 그대로 똑같이 말해줬더니 혼자 부들부들 하면서도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신우까지 저한테 버릇없게 하는 걸 보신 시할머니는 다시 시모에게 따져묻기 시작했는데 네가 말할래? 내가 말할까? 시모는 시할머니 말씀에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내 아들하고 결혼하고 툭하면 명품 사재 끼는 너 보면서 나 아무 말도 안 했다. 내 아들이 좋아서 한 결혼이고 이제 너네도 가정을 꾸렸으니 돈 모으던 다 쓰던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 상관할 바가 아니니까.
그런데 네 사치가 좀 심했어. 용진이랑 은영이 낳고 우리 아들 월급으로 충분히 학원도 보낼 수 있었는데 네 극성 맞은 성격 때문에 남들 하는 건 다 하고 살아야 직성이 풀리니 월급이 나만 아냐고. 결국 내가 우리 손주들 학원비랑 용돈하라고 매달 돈 보내줬다. 그거 잊었냐?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재산을 저한테 숨기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순서가 아니잖아요. 저한테 안 주셔도 우리 용진이랑 은영이도 있는데 왜 친이한테 주냐고요? 이러다 시할머니가 쓰러지실까 싶어 저와 남편은 시할머니를 계속 살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다리만 좀 불편하셨지 정말 정정하신 분이었거든요. 오히려 시모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아들, 딸 낳고 산 세월이 얼만데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러자 시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바로 호통을 치셨고 시모는 깜짝 놀라 멍하니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만 못해? 우리 아들 죽고 나서 네가 집담 못해줄까지 받아 빚만 잔뜩 졌을 때 집 날리게 생겼다고 나 찾아온 거 기억나냐? 그래서 내가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같이 살기 시작한 건데 그래도 네 체면 생각해서 주변에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살았어.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너한테 그동안 준 돈이 다 얼마냐? 그거 받고 다 써놓고 내 땅까지 받고 싶어? 그리고 자꾸 나를 모셨다고 하는데 네가 날 언제 모셨냐? 네가 내 집으로 애들 데리고 들어온 거잖아. 애들 어릴 때 학교에 가면 네가 나한테 밥 차려준 적이 있냐? 나도 그땐 다리도 멀쩡해서 알아서 밥 차려 먹었다. 네가 나 밥 차려주는 사람도 아니고 잔소리하기 싫어서 내가 다 알아서 했어. 그런데 용진이랑 은영이가 취직해서 아침에 출근하면 너도 곱게 차려입고 나가서 저녁 때나 되어서 들어왔잖아. 내가 무릎이 아파서 오래 서 있지도 못하고 한 손은 떨리고 내 몸 불편한 거 알면서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냐? 응? 이날 저희 집에는 시골에서 올라오신 친척분이 계셨습니다. 거실에서 이 난리가 나고 있는데 방에 계시다가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며 방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시모를 아주 크게 혼내셨습니다. 시골에서 오신 분은 시할머니 친척분으로 사별 후 혼자 살고 계셨는데 할머니가 가지고 계신 땅을 저에게 주신다고 할 때도 함께 상의할 정도로 할머니와 각별한 사이였어요. 그동안 잘 모시고 사는 줄 알았는데 긴 세월 할머니에게 못되게 한 것을 두고 화를 안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밥이야 할머니가 혼자 차려 먹는다 쳐도 빨래는 시할머니 것만 따로 빼놓고 쌓일 대로 쌓였을 때 한 번씩 세탁기를 돌렸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게 싫어서 직접 하겠다고 세탁기 사용법을 알려달라 했는데 그 말도 무시했다고 하니 제가 듣기에도 너무 기막혔어요. 하지만 시모는 자기가 그동안 한 짓은 생각도 안 하고 제가 땅을 받은 것에 대해 계속 말도 안 되는 일이라 하면서 물으라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실은 그 땅은 원래 제가 아닌 제 남편에게 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시할머님이 저희 집에 계시는 동안 저는 집에서 일하며 할머님을 신경 썼습니다. 힘든 것도 없었어요. 할머니는 집안에서는 편하게 지내셨고 밖으로 외출하는 일도 거의 없어서 저는 낮에 회사 일하며 저도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할머님이 어떻게 지내셨는지 알게 되었고 할머니는 집에 가기 싫다며 시모와 같이 사는 건 더 싫다고 눈물까지 보이셨죠. 그리고 나이가 많으셔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라며 정신이 멀쩡할 때 남편에게 재산을 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남편이 안 받는다 하자 저한테 주신다고 했던 거였습니다. 이 할미 마지막 소원인데 못 들어줘?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그리고 엄마도 있고 은영이도 있는데. 이때는 남편도 그간 시모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고 있던 때라 당연히 땅을 혼자만 받는 게 말도 안 된다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받을 이유는 충분했어요. 그간 시모가 시할머니와 같이 살면서 가져다 쓴 돈만 어마어마했고 신우가 따로 집을 얻은 돈 역시 할머님 돈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남편에게 땅을 주고 싶다 하신 거였는데 남편은 땅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해달라고 하여 제가 받은 걸로 된 거였죠. 그래서 땅 증여 사실을 다른 친척분께 전해 듣고 시모가 급히 찾아온 거였는데 왜 제 명의가 된 건지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끝까지 재산에 욕심내는 모습을 보였으니 시할머니는 시모에게 더 정이 떨어졌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 자식들도 아니고 며느리한테 주시면 어떡해요? 제가 며느리 돌이 안 한 게 대체 뭐 있다고? 진이 너, 내 말이 틀렸냐? 내가 부르기를 해. 안부 전화를 하라고 하기를 해. 결혼하고 아주 편하게 살았으면서 거기다 우리 집은 제사도 없는데. 엄마, 재산은 엄마가 싫다고 해서 없앴잖아요. 할머니가 반대했는데도 엄마 편하자고 없애놓고 마치 우리 진이 때문에 없앤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 사실 엄마가 자주 나가는 거 불만이었어. 뭐? 자주는 아니었지만 어쩌다 집에 일찍 오는 날에 집에 와보면 엄마는 없고 할머니랑 둘이 있었다고. 내가 할머니를 더 좋아하고 따르는 이유가 뭔데? 할머니 무릎 아파서 잘 걷지도 못하는데 나 챙겨준 게 할머니야. 사실 남편도 대충 시모가 밖으로 자주 나간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시할머니한테 그간 못되게 한 건 전혀 모르고 이번에 알게 되어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시모는 그간 시할머니 잘못인 착한 효부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날 할머님이 그간 있었던 일을 다 말하게 되면서 모든 게 사실이 아님을 드러냈고 시골에서 올라오신 친척분이 얘기를 듣게 되면서 순식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시모는 결국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시댁은 시할머니 명의였으니까요. 그동안 아무것도 챙겨주지 않고 자기를 방치했던 시모와 계속 같이 살고 싶지 않으셨던 할머니는 시모에게 대놓고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시모는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면서 잘못했다 빌었지만 재산 때문에 이러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에 할머니는 절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그간 시모가 가져다 쓴 돈이나 신우가 집 얻을 때 받아갔던 돈에 대해서는 그냥 두셨어요. 대신 앞으로 일어나나 지어나는 일은 없다고 못 박으셨고요. 시모는 그렇게 쫓겨났는데 저희 집에 오실 줄 알았지만 제 얼굴 보기 부끄럽다며 신우가 사는 집으로 가셨습니다. 결국 신우 집에 얹혀 살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시할머님은 시골에서 올라오신 친척분과 시댁에서 한동안 같이 지내게 되었고 저와 남편이 자주 들려서 같이 식사도 하며 지냈는데 신우와 시모는 그날 이후 통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남편이 어떻게 지내는지 전화를 해봤는데 안 받더랍니다. 딱 봐도 일부러 연락을 피하는 것 같아 저와 남편도 더는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는데 며칠 뒤 신우에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은 신우의 전화를 받고는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알아서 해결하라며 크게 화를 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시모가 하와이로 한 달 살기를 하러 떠났을 때 여행 경비가 문제였어요. 알고 보니 신우가 시모의 여행 경비를 마련할 수 있었던 건 그간 모아놓은 돈이 아니라 카드빚을 냈던 거였습니다. 야, 뭐라고? 아니, 돈이 없으면 여행을 안 가는 게 맞지. 그게 뭐야? 어떻게 빚까지 내면서 여행을 보내드릴 생각을 하냐? 일단 카드 쓰고 나중에 할머니한테 말하면 주실 줄 알았지.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지 말고 오빠가 좀 해결해주면 안 돼? 엄마가 여기 와서 지내느라 나 힘들어. 생활비도 더 들고. 이번 달 카드값 막아야 하는데 이거 어떡해? 오빠 그러지 좀 말고 좀. 네가 저지른 일이니까 네가 해결해. 신우는 사정이 급했는지 시할머니께 전화를 해서 돈 부탁을 했다는데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할머니는 이번엔 단칼에 거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으니 시댁에 들어가 잘못했다며 정말 잘하고 산다고 했다는데도 시할머니는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시할머니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시몬은 변하려면 아주 멀었다고요. 사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람은 절대 쉽게 변하지 않죠. 특히 어머님은 씀씀이가 정말 대단하셨는데 손에 돈이 있으면 그걸 다 써야 하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도 오라고 안 하신 이유가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쇼핑도 해야 하고 아주 바쁘셨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자주 가면 시몬은 외출도 잘 못하니까 저 불편할까봐 오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본인 인생 살려고 하신 거였습니다. 저한테는 남의 인생 부러워 말라며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결국 불행해진다고 하셨던 분이 바로 어머님이었는데 어머님이 그런 인생을 살고 계셨으니 어쩌면 이런 일이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신우와 시모에게 사과를 받긴 했는데 저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뒷말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그동안 신우가 저에 대해 안 좋게 말한 것에 대한 상처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또 그런 게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 남편도 신우에게 연락이 오면 굳이 받을 필요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일고 나서 시댁은 현재 아주 조용합니다. 지금까지도요. 저는 힘든 일도 지나갔겠다. 얼마 전부터 임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결혼하면 당연히 금방 아기 엄마가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직 나이가 젊다고 생각해서 자연 임신이 되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맘 편히 하고 병원에서 알려준 대로 엽산도 챙겨 먹고 있는데 곧 좋은 소식이 오겠죠?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뭐든 너무 욕심내면 탈이 나게 마련이니 저 역시 큰 욕심 없이 제 삶에 만족하며 노력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며 여기서 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